역사 공부의 탑 클래스 여러분의 사회선생님 김윤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선생님과 함께 시험 공부는 여우처럼 벼락치기 시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여러분이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사회 역사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한 친구들은 강좌 소개 듣고 오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첫 번째 대단원, 여러분이 너무나 어려워하는 단원입니다. 특히 뭐가 어렵니? 시차 계산하기가 어렵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대단원, 내가 사는 세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벼락치기 시험 특강에서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 가운데 시험 문제가 나오는 유형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공부한 첫 번째 대단원을 꼼꼼하게 분석해 본 결과 시험 문제 나오는 출제 포인트는 6가지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핵심은 10가지로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내용일까? 시작해볼까요? 선생님이 준비한 교환 준비해 두시고 또 선생님 강좌 소개 듣고 온 친구들 아실 거예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시험 대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본문 내용, 탐구 활동, 학습 활동,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원, 마무리, 문제풀이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런 다음 선생님과 수업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교과서 읽지 않은 친구들 있다면 얼른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은 여러분 믿고 바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교과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야? 그렇지. 내가 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주제는 바로 지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은요. 지도와 관련돼서 지도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느냐? 또 지도 한 장이 주어지고 지도 읽기, 축척이 무엇인지, 기후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그럼 먼저 지도의 종류부터 구분해 봅니다. 지도의 종류는 축척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고요. 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지. 축척에 따라서는 대축척과 소축척이 있는데 얘를 비교하는 방법. 대축척은 축척이 크다. 그래서 큰 대자. 그래서 지도에 있는 표현이 크고 자세히. 그렇기 때문에 넓은 지역은 표현하지 못하고 좁은 지역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축척 지도, 작을 소야 각각의 표현이 작고 간략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넓은 지역을 표현할 수 있지. 다시 한번 축척에 따라 대축척과 소축척, 대, 크고 자세히. 하지만 좁은 범위를. 그 다음에 소축척 지도, 작고 간략히 대신 넓은 범위를.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세계 지도는 대축척일까 소축척일까? 세계 지도 보면 우리 동네 표현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그럼 이건 뭐야? 소축척 지도. 작고 간략히 나타납니다. 반면에 우리 아파트 단지 지도는 우리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막 우리 동 확인할 수 있잖아. 이것은 크고 자세히 나타났지? 이것은 대축척 지도라고 볼 수 있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 일반도와 주제도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의 교과서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교과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과서에 특히 무엇을 봐야 되냐면 주제도를 봐야 돼. 여러분의 교과서의 주제도가 어떤 예가 나와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주제도는 중국의 인구 이동을 나타내. 중국의 인구가 어디로 이동하는가? 화살표를 통해 표현하고요. 또 화살표의 두께에 따라 많고 적음을 확인할 수 있어.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각 도시별로 프로스포츠 팀 수가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동그라미가 크면 많이 갖고 있는 거고 동그라미가 작으면 그쵸, 적게 갖고 있다는 거야. 이처럼 주제도라고 하는 건 특정한 내용만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여러분의 교과서에 어떤 주제도가 나와 있는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 보지 말고 교과서 확인해 봐.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또 어려웁니다. 바로 지도 읽기지. 근데 선생님이 벼락치기 시험 특강을 통해서는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인스터디그램, 짧은 강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인스터디그램 강의를 들어보신다면 2강과 3강에 보시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강의를 듣더라도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언제든지 좋으니까 선생님이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고.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지도와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는 지도의 종류, 대축척인가 소축척인가 구분하고 일반도인가 주제도, 특히 주제도 기억해야 돼. 주제도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지도 읽기, 학교에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궁금한 친구들, 이 부분이 걱정되는 친구들, 축척 계산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의 인스터디 강의 2강과 3강을 확인하면 된다. 됐어?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위치를 표현하는 거야. 근데 위치를 표현할 때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범위에 따라 달라져. 먼저 좁은 공간일 때는 주소.
그렇죠. 여러분이 택배, 인터넷 주문할 때 우리 집 정확하게 배달되는 거 뭐니? 나의 주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주소를 통하여 나의 위치를 표현하지. 그다음에 지형, 지물. 우리 집 뒷동산이 있어요. 우리 앞에 어떤 강이 흘러가요. 그다음에 랜드마크. 랜드마크라고 하는 건 한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말합니다. 그렇죠? 뭐 어떠한 관공서가 될 수도 있고요. 유명한 건물이 될 수 있고요. 유물 유적이 될 수 있지. 얘를 랜드마크. 근데 중요한 건 주소나 지형지물이나 랜드마크는 좁은 공간에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반면에 넓은 공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야, 미국 어디 있니? 프랑스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대륙과 해양, 위도와 경도를 통해 표현합니다. 특히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건 가장 정확하게 위치를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그럼 딴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나라 위치를 표현하라고 해. 이와 관련된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은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연습장 준비하고 계십니까? 써봐. 우리나라 위치 먼저 대륙과 해양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 또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따라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할 거예요. 교과서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바다? 태평양과 접해 있죠. 그 다음에 위도와 경도 정확한 위치 표현. 우리나라는 북위 30도에서 33도에서 43도. 아직 이거 안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서술형 문제 나옵니다.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 그다음에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한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위치에 대해서 서술해 보시오라고 한다면 먼저 대륙과 해양으로 따지면 아시아 대륙 또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며 태평양과 접해 있습니다. 그다음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표현하면 북위 몇 도? 33도에서 43도. 그다음에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한다. 넓은 공간에서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방법. 됐어? 오케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 번째 출제 포인트. 요거 아셔야 되죠?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바로 위도와 경도입니다. 무엇이 위도이고 무엇이 경도인가? 무엇이 위선이고 무엇이 경선인가? 확인해보면 먼저 위도라고 하는 것, 위선이라고 하는 건 지구에 있는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지구에 있는 가로선.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가위라고 외우세요. 가위. 가로선은 위선, 위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 위선 또는 위도의 기준이 되는 건 뭐다? 바로 적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적도보다 위쪽에 있으면 북위, 남쪽에 있으면 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각각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0도부터 90도. 0도는 적도가 되지? 0도부터 90도. 북극이 되고요. 0도부터 90도. 여기는 남극이 돼. 다시 한번 기준이 뭐라고? 적도. 적도를 기준으로 북위와 남위로 나뉘고요. 각각 0도부터 90도까지 표현합니다. 이번에는 경도 또는 경선이라 부르는 것은 가위라고 외우라고 했지? 그렇다면 경도, 경선은 뭐와 관련이 있을까? 지구에 있는 세로선이야. 그럼 그 세로선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본초좌우선. 외워볼까? 본초좌우선. 본초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뺑 돌리면 동경이고요. 서쪽으로 뺑 돌리면 서경이 됩니다. 또 각각은 0도부터 180도까지 0도는 본초좌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180도 되는 선은 다 좀 이따 나올 거야. 얘는 날짜 변경선이 되죠. 어쨌든 0도부터 180도까지 표현되는 건 경도. 위도는 0도부터 90도고 경도는 0도부터 180도까지 나타난다. 그러면 각각의 위도에 따라 또는 경도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지구에 있는 가로선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지고? 기후가 달라지고. 지구에 있는 세로선 어디 위치하는가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시차가 발생한다. 근데 선생님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글로 안 나오고 그림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림을 아셔야 되겠죠? 자, 지구에 있는 가로선 위선이고요. 각각의 숫자를 통하여 표현하면 얘를 위도라고 해. 기준은 뭐라고? 여기 보이지? 빨간색 선 적도가 되고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면 북위, 남쪽에 있으면 남이라고 부른다. 그다음 지구에 있는 북극과 남극이 연결하는 세로선, 경선. 여기에 각각 숫자를 통하여 구분하면 경도. 기준은 뭐고? 본초좌우선. 본초좌우선은 어디를 통과한대? 영국. 콕 집어 말한다면 그린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선. 얘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0도부터 180도까지 돌아가는 것은 동경, 서쪽으로 0도부터 180도까지 돌아가는 것은 서경이 된다. 그림을 통하여 지구에 있는 가로선, 위도, 위선. 지구에 있는 세로선, 얘는 경도 또는 경선. 기준, 적도, 기준, 본초좌우선. 0도부터 90도, 0도부터 180도.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됐어? 이게 바로 세 번째 출제 포인트, 위도와 경도 구분하기. 그럼 여러분이 위도와 경도를 구분했어. 그 다음 물어보는 건 그럼 위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니? 경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니? 그걸 물어볼 거야.
그래서 네 번째 주제 포인트는 위도에 따른 인간 생활, 특히 경도에 따라 무엇이 달라질까를 살펴봅니다. 경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경도가 뭐야? 지구에 있는 가로선, 세로선, 세로선. 지구의 세로선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지냐면 시차가 발생한대. 근데 이 부분이 어렵죠. 그치? 잘 따라와 봐봐.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돕니다. 자전을 해. 그래서 두 지역, 지구에 있는 각각의 세로선, 어느 경도에 있는가에 따라서 시차가 발생한대. 왜냐면 하루는 24시간이지?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돕니다. 360도 자전해. 그럼 이걸 비례식으로 그럼 1시간 동안 얼마만큼 움직일까 봤더니 15도가 나오죠. 24시간 동안 360도를 회전한다는 것은 1시간 동안은 15도를 회전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아하, 두 지역의 경도차가 15도가 되면 1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다라고 거꾸로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두 지역의 경도차, 두 지역의 세로선의 각도차가 15도 될 때마다 1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지역의 경도차를 뭐로 나누면? 15로 나누면 두 지역의 시차를 계산하는 거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두 경도차를 뭐로 나누면? 15로 나누면 두 지역의 시차가 나오고. 근데 지구의 자전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이니까 서쪽은 느리고 동쪽이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시차만큼 동쪽에 쓰면 더해주면 되고 서쪽에 쓰면 빼주면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시차 계산하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난 일이 아니야. 물론 선생님과 함께 내신 공부하시고 인스터디그램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이해하셨다면 넘어가셔도 돼요. 하지만 선생님 저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네, 선생님이 추천 강의 있습니다. 시차 계산하기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선생님이 다양한 유형의 문제, 지도를 가지고 푸는 방법, 비행기 시간 구하는 방법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인스터디그램 4회 1학기 강의 6, 7, 8, 9강 들어보면 돼. 그렇죠? 아까 지도 읽기 특강, 특히 1단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인스터디그램 강의를 많이 활용하시면 돼요. 시차 계산하기 어려워? 선생님이 각각의 문제 유형별로 왜 그러한지 원리부터 유형별로 꼼꼼하게 설명했으니까요. 이 부분 이해하기 어렵고 이 부분 어려운 친구들은 인스터디그램 강의 1학기 편 6강부터 9강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거 여러분이 꼭 확인해봐. 지금 시험 특강에서 이거 설명할 수는 없어. 그냥 여러분이 아하, 경도, 두 지역의 세로선의 차이에 따라 뭐가 발생한다? 시차가 발생한다. 그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돼요. 대신 선생님이 이 부분은 꼼꼼하게 해줄게. 그러면 시차 계산하기는 선생님이 인스터디 강의를 듣고 그럼 우리나라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동경 135도입니다. 표준시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경선 가운데 딱 하나를 정해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우리 표준시를 삼을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통과하지도 않는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표준시를 정했어. 그런데 나라마다 상황이 달라. 러시아나 미국 같은 나라는 동서로 길거든. 여러 개의 시간대를 지나.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은 여러 개의 표준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예외도 있어. 중국은 실제로 여러 개의 표준시가 필요한데도요. 한 개만 고집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참 불편하대. 우리나라는 표준시 얼마라고? 동경 135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는 여러 개의 표준시. 하지만 중국은 원래 여러 개의 표준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 북경으로 통일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표준시가 동경 135가 된다면 어떤 시차가 발생하느냐? 기준을 영국으로 볼게요. 영국은 0도,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 그러면 아까 시차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경도차. 그럼 두 지역의 경도차는 얼마야? 135지. 얘를 뭐로 나눠? 15로 나눠. 빨리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9가 나옵니다. 아하, 영국과 우리나라의 시차는 몇 시간? 9시간이 나타나. 근데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잖아. 그러면 얘보다 시간이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빠른 거야. 아, 우리나라는 표준시는 동경 135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보다 동쪽에서 시간이 빨라 얼마만큼? 9시간. 이거 외우자. 영국보다 9시간 빠르다.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9시간 빠르다. 됐어? 또 날짜 변경선이 있습니다. 얘는 동경 180도이면서 동시에 서경 180도 선이고요. 본초 좌우선의 정반대쪽에 있는 아주 신기한 선이야. 근데 얘를 기준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하루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하루를 빼준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하루를 틀렸어. 빼고 여러분의 교환의 선 정확하게 해줄게. 얘는 하루를 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그림을 설명해 줄게요. 자, 날짜 변경선이 여기 있어. 날짜 변경선으로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죠. 얘를 기준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하루를 빼주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하루를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3월 1일이야. 그럼 여기 통과하면 여기 뭐가 되냐면 3월 2일, 3월 3일 할게요. 그렇죠? 여기 3월 3일이야. 그럼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3월 2일.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5월 5일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 뭐가 되냐면 5월 6일이라고 돼. 됐어? 자, 여기는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하루를 빼주고 반대로 가면 하루를 더해준다. 단순하게 여러분이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하면 돼.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됐어? 이게 바로 날짜 변경선이요. 은근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구별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5번째 출제 포인트는 이번에는 위치에 따른 인간 생활 가운데 위도에 따라 무엇이 달라질까를 물어봅니다.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 2개나 돼. 기후가 달라지고요. 계절이 달라집니다. 먼저 위도에 따라 기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주어진 그림을 봐봐. 지구의 표면은 둥글어. 태양빛이 와. 그래서 적도 부근, 여기는 저위도 부근은 태양빛을 많이 받아. 집중돼. 하지만 고위도로 갈수록 지구의 표면이 둥글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분산되는 거야. 그래서 둥근 지구 표면 때문에 일사량, 태양빛의 차이에 따라 뭐가 나타난다? 기온차가 나타난다. 고위도로 갈수록 춥고요. 저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여러분의 교과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문장 한번 확인해봐. 서술형 문제 나올 수 있어. 위도에 따라 기온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둥근 지구 표면에 따른 일사량의 차이. 둥근 지구 표면에 따른 일사량의 차이. 물론 교과서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를 수가 있어. 그건 여러분 직접 교과서 확인해보고.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기후, 위도에 따라 이번엔 계절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 살펴볼게요. 자,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채. 여러분 요 그림 많이 봤지? 지구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23.5도 기울어진 채 태양 주변을 공전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 잘 봐.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할 거야. 우리나라 북반구에 있지? 우리나라는 여기가 기준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맨 뒤에 있는 게 여기 출발이야. 시계로 따지면 12시야. 여기 12시 방향부터 반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여기가 봄이야. 우리나라 여름이지? 그래서 요때 북반구의 위치는 여름이 되고요. 반대로 남반구의 위치는 겨울이야. 또 여기는 북극지방은요. 백야. 계속해서 해가 비치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고 반대로 남극지방은 극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 겨울이 됐네? 그럼 우리나라 겨울이라는 것은 북반구는 겨울이고 반대로 남반구는 여름이 되지. 또 반대로 북반구는 극야 현상이 북극에는 극야 현상이 남극에는 백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여러분이 물론 원리를 외워두면 참 좋아. 하지만 급할 때는 암기하셔야 되죠. 쉽게 외우는 방법. 우리나라 북반구라고 했어.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위치에 따라 우리의 계절이 어떠며 우리 계절과 반대로 남반구가 나타난다. 암기해두시면 문제 풀기 편해. 또 서술형 문제.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채 태양 주변은 공전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계절차가 나타난다라고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됐어? 그럼 정리해본다면 자, 위치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져. 먼저 적응 훈련을 합니다. 시차 적응. 그 다음에 산업 연계.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인도의 벵갈루루. 여러분의 교과서에 이 내용이 나오네요. 그럼 이건 뭐냐면 시차 때문에 생기는 거. 또 의식주가 달라지고 산업이 달라지고 생활 방식이 변하는 것은 기후 때문에 달라지는 거. 또 관광산업 발달합니다. 농산물의 수확시기, 특히 유와 관련된 자료, 밀수확시기, 밀농사와 관련된 달력이 나오기도 할 거예요. 북반구는 남양집을 좋아하고 남반구는 북향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계절 때문이야. 각각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는가? 시차이냐, 기후이냐, 계절이냐 구분해 두시고 그것을 설명하는 자료, 여러분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 확인해 보세요. 됐어? 이것도 중요해.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 기후가 달라지면 이것이 바뀌고 계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생활 모습이 나타난다. 거꾸로 이런 생활의 모습은 무엇과 관련 있는가도 거꾸로 알아두면 좋고. 됐어? 네. 마지막 출제 포인트 6번째. 자, 이번 뭐냐면 마지막 소단원이에요. 지리정보와 지리정보 기술을 달라줍니다.
자, 먼저 지리 정보를 알려주는 도구, 종이지도, 인터넷 지도, 항공 및 위성사진. 구분할 수 있어? 인터넷 지도. 이건 뭐 하면 돼? 드래그 하면 확대 축소가 쉬워요. 최단 경로. 그래서 내비게이션 뭐 그런 거 딱딱 점 이렇게 찍으면 최단 거리 얼마다, 도보로 얼마다 이게 딱 구할 수가 있지. 항공 및 위성 사진 말 그대로 사진이야. 사실적이고 입체적이야. 그리고 이것이 주기적으로 돌아가면 찍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갈 수 없는 것도 관측할 수 있죠. 그다음 지리정보 기술은 뭐가 있냐면 지리정보 시스템 GIS가 있고 원격 탐사가 있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가 있지. GIS, GPS 헷갈리지 마시고요. 지리정보 시스템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지리 정보를 입력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뽑아내는 장치. 근데 원격 탐사는 사람이 아닌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 통하여 탐사하는 거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위성을 통해 각각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이거야. 지리정보 기술의 활용.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교과서에 지리정보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것 같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쓰여. 길 찾기, 버스 도착 정보, 생활정보 찾기, 커뮤니티 매핑 이 모든 것들이 지리정보 기술과 관련된 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주요 시설, 어디에 쓰레기장을 만들 것인가, 어디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자연재해를 관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공공 부분에도 지리정보 기술이 활용된다. 그러니까 지리정보 기술은 일상생활과 공공 부분에 모두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의 교과서에 있는 문장 확인해 보세요. 서술형 문제 나올 수가 있어. 또 혹시 여러분의 교과서에 이런 거 있어? 중첩 분석이라는 게 있어. 각각의 조건, 탐구 활동에 나올 수 있어요? 각각의 조건을 주어주고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역을 찾는 거.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인구 밀도가 250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조건을 비침을 거. 그 다음에 평균 지가가 5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5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도로와 1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야 된대. 도보와 100m 거리에 위치하려면 도보와 100m 거리에 위치하려면 이 정도 돼야 되겠지.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 정답은 어디가 되냐면 A 지역이 될 거예요. 요게 여러분 선생님 우리 학교 이런 거 없는데 그러면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의 교과서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중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탐구활동 문제도 꼭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어? 네. 설명 준비한 출제 포인트는 이렇게 6가지이고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중요한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핵심은 지도 구분하기, 지도 읽기, 특히 축척. 못하겠으면 선생님의 인스타그램 강의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위도와 경도, 기준이 무엇인지, 어느 게 가로선이고 어느 게 세로선인지, 또 주어진 그림을 통해 구분하는 연습해 두시고 또 이런 위도와 경도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져. 경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 시차가 발생합니다. 시차가 발생합니다. 표준시, 그리고 날짜 변경선이라는 개념이 있지. 그 다음에 시차 계산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인스터디그램 강의 6강부터 9강까지의 강의를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되고 이번에 위도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뭐가 달라진다? 기온이 달라지고 계절차가 발생한다. 또 지구 공전의 모습.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12시에 있는 위치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가 계절이 반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파악해두고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7번째는 시차, 기온, 계절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구분하는 거야. 아까 뭐 인도의 캘리포니아, 벵갈루루를 모습을 비교한다. 이거는 시차 때문에. 그렇죠? 밀 달력이 나온다. 이거는 계절차 때문에. 그렇죠? 여기 약간 오타가 났어요. 구분, 모습. 그 다음 8번째는요. 종이지도, 전자지도, 항공 및 위성 사진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탐구 활동에 만약에 지리정보 시스템 중첩 분석이 나와 있다면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탐구 활동에 나왔다면 반드시 이런 문제 푸는 연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교과서를 통하여 지리정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공공부문과 일상생활에 나눠서 각각의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네. 선생님의 벼락치기 시험 특강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뭐 학교에서 공부했던 선생님이랑 내신 공부를 해왔던 각각의 내용을 정리했잖아.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어떻게 문제 유형으로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강의로 선생님이 시험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선생님이 알려드린 출제 포인트, 중요 핵심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교과서 보세요. 또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겠습니다만 급할수록 문제집 이런 거 보지 마. 여러분의 교과서만 보셔도 좋아요. 알겠지? 다시 한번 교과서를 통하여 탐구활동, 학습활동, 주요 문장, 서술형 문장 확인해 두시고 선생님이 다음 강의 준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